안녕하세요. 정답이 선하게 보이는 사회 선아쌤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강남인강 검정고시 압축 클래스 우리 사회과정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강인데요. 자, 먼저 1단원이에요. 1단원은 크게 3개의 중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중단원을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1단원의 출제 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5개년치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보면 알겠지만 보통 우리 1단원의 문제는요, 이렇게 1번이라든지 2번, 이제 시험 초반부에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단원을 잘 공부해서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좋겠죠. 그래서 1단원 선생님과 함께 잘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면은 우리 세 번째 중단원이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세 번째 중단원이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이제 4가지 조건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조건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 비중이 세 번째 중단원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요 단어 공부할 때 여러분이 또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첫 번째 중단원, 인간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이 2025년 1회에 이제 1번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크게 이 인간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4개의 관점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을 봤을 때 이거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 통합적 관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중단원이 앞으로도 좀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 관점이기 때문에 이 4가지 관점을 잘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이 두 번째 중단원이요. 2021년에 출제되고 지난 이제 4년 동안 출제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행복의 어떤 지역별, 시대별 의미를 살펴보는 단원인데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중단원에서 여러분이 많은 힘을 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혹시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공부는 하되 여러분이 1단원과 3단원, 첫 번째 중단원과 세 번째 중단원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공부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단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인간 사회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 4가지 관점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관점이 바로 시간적 관점, 그리고 공간적 관점, 또 사회적 관점, 마지막으로 윤리적 관점, 각각의 관점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또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 각각의 관점으로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바라봐야 한다. 이 통합적 관점의 중요성으로 이 단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적 관점부터 봐야겠죠. 자, 이 시간적 관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시간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쭉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런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우리는 시간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국제 스포츠 경기 중에서 유독 이 한일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야구건, 축구건 간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한일전에 관심이 많고 열광을 할까요? 바로 과거에 우리가 일본 식민 지배라는 가슴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했던 이런 가슴 아픈 일본의 식민 지배라는 과거 역사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한일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이겨야지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시간적 관점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지는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토대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우리는 시간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적 관점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오늘날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사회현상은요, 그냥 과거와 상관없이 딱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 시대적인 맥락을 토대로 오늘날의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적 관점은요, 우리가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을 통해서 현재 사회 현상의
의미, 이 현재 사회 현상이 왜 나타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통해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미래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그와 함께 이러한 사회 현상이 나타났을 때 발생한 사회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적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과거를 찾는 겁니다. 즉, 내가 특정 사회 현상과 관련된 이 과거의 자료를 수집해서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분석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날의 이런 혼례 문화, 결혼 문화가 왜 나타나는지 궁금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거, 예를 들면 뭐 조선시대의 혼례 문화와 관련된 문헌들, 자료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쭉 찾아보고 분석을 해서 과거에 이런 혼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결혼 문화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간적 관점의 핵심 질문은 무엇이냐? 간단해요. 그럼 그 사회 현상이 언제부터 발생한 거야? 도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의 이 사회 현상이 나타난 거야? 이게 바로 시간적 관점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연결이 되죠. 이렇게 사회 현상이 언제 발생하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렇게 질문하는 게 바로 시간적 관점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적 관점의 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시간적 관점은 시대적 배경과 맥락으로 사회 현상을 이해한다. 그래서 뭐 과거를 좀 돌아보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게 바로 시간적 관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공간적 관점입니다. 이 공간적 관점은요, 우리가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 위치, 장소, 지역, 공간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우리는 공간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여러분이 이거 배웠을 것 같은데 열대기후 지역은요, 여러분 혹시 가옥의 형태가 어떤 줄 아세요?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자,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자, 열대기후 지역은요, 이렇게 지면으로부터 띄어서 집을 짓는 고상가옥이 나타납니다. 자, 이게 열대기후. 자, 반면에 여러분 건조기후 지역 혹시 가옥의 형태 알고 있나요? 흙으로 만든 흙벽돌집. 창문도 굉장히 조그맣고요. 이런 집들. 흙집? 흙집, 흙벽돌집 또는 흙집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열대기후 지역과 건조기후 지역에서 가옥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걸 우리는 공간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열대기후 지역은 1년 내내 덥고 비가 많이 와. 그런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 지면 역시 굉장히 뜨겁고 축축하고 습해. 해충도 많아. 그래서 지면의 열기, 습기, 해충을 피하기 위해서 지면에서 이렇게 띄운 집을 지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건조기후 지역은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인데 1년 내내 이렇게 비가 적게 오니까 나무가 자라기 힘들구나. 그래서 나무로 집을 지을 수가 없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흙을 이용해서 이렇게 집을 지었구나. 또 건조하다 보니까 일교차가 심해서 이렇게 벽도 두껍고 창문도 작은 폐쇄적인 가옥 구조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공간적 관점으로 사회현상을 이해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적 관점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보게 되면 지역 간의 차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역의 특징을 이해해서 그래서 지역 간에 이렇게 가옥 구조의 차이가 나타나는구나. 차이점, 공통점, 지역의 특징 이런 걸 다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공간적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공간적 관점은요, 환경이 인간 생활과 사회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봅니다. 자, 이 환경이라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둘러싸여져 있는 환경에는요, 뭐 자연 환경도 있고요, 인문 환경도 있어요. 자연 환경, 인문 환경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연 환경은 이런 거죠. 뭐 기후, 뭐 지형, 토양 같은 것들. 인문 환경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뭐 산업, 종교, 언어 같은 걸 인문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연 환경, 인문 환경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문환경, 자연환경에 따라서 여러 또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적 관점은 환경이 우리 인간, 생활, 사회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요 공간적 관점을 통해서 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후 때문에 가옥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 거, 그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공간적 관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적 관점의 탐구 방법은 무엇이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환경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잘 파악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우리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상호작용 관계도 분석을 해 봅니다. 이게 바로 공간적 관점에서 탐구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공간적 관점의 핵심 질문은 그래서 그 사회 현상이 어디서 나타났어? 어떤 지역에서 나타난 거야? 그리고 그 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특징, 자연적, 인문적 특징은 무엇이야? 그래서 그런 자연적, 인문적 특징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래? 이런 게 바로 공간적 관점에서 할 수 있는 핵심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공간적 관점이었고요. 자, 세 번째는 사회적 관점입니다. 이 사회적 관점은요, 우리가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그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된 사회 제도, 사회 구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는 관점을 우리는 사회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저출산이 나타난 이유가 뭐 개인들이 아이를 싫어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취업이 힘든 사회 현실, 그러니까 실업이 문제가 되고, 또 집값이 너무 비싼 잘못된 뭐 주거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사회의 어떤 제도, 법, 이런 사회 구조, 사회 제도 때문에 이런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바로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적 관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 사회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 현상을 분석하게 되면요, 사회 구조와 제도가 사회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 이렇게 취업이 힘든 사회적인 어떤 현실, 뭐 잘못된 주거 정책이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낳았구나. 이렇게 사회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저출산 문제가 나타났네. 사회 구조와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구나. 그러면 이런 거 해결하면 되겠네? 해결 방안을 또 잘 모색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즉, 사회 문제 해결에서 제도 개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거 정책이 잘못돼서 이게 저출산 문제로 연결이 되네. 주거 정책을 조금 더 개선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바꿔봐야겠네. 이렇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회적 관점에서는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 어떤 탐구 방법을 활용하느냐. 이렇게 사회 구조나 제도가 우리 일상생활, 사회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도와 권리, 의무 구조 등을 분석을 합니다. 이게 사회적 관점에서 탐구를 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이 사회적 관점의 핵심 질문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법과 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야? 이 법과 제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어? 이런 게 바로 핵심 질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 현상을 사회 제도와 사회 구조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 제도 같은 사회 제도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줬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줬어? 이게 바로 시간적 관점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윤리적 관점입니다. 이 윤리적 관점은요, 말 그대로 윤리적으로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람직한지 이렇게 도덕적 가치 기준을 바탕으로 인간 행동이나 사회 현상의 옳고 그름, 바람직함을 평가하는 관점을 우리는 윤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아프리카 어느 국가가 아동노동 착취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요. 아동노동 착취.
어린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노동이 착취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심지어 인신매매를 통해서 아동들이 팔려와서 노동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사회 현상을 봤을 때 윤리적 관점은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아동들의 인권이 지금 침해되고 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거는 잘못된 사회 현상이고 이 문제는 뭐 개선이 되어야 해. 또는 뭐 근절되어야 해. 이런 결론에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윤리적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윤리적 관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윤리적 관점으로 우리가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 인간의 도덕적 행위 기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윤리적 관점으로 이런 사회 현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이 아동노동 착취가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고 근절되어야 해. 이런 인식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윤리적 관점으로 우리가 사회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동노동 착취가 이루어지면 안 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다양한 사회 현상을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의 규범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윤리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회 현상, 아동노동 착취라는 사회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아. 도덕적으로 평가를 하게 해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동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해. 이런 식으로 사회 규범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리적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냐?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요, 어떤 옳고 그름, 또 바람직한지 이런 도덕적 기준, 가치의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해석하고 평가하고요. 이를 토대로 그렇다면 이런 사회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지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로 윤리적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윤리적 관점의 질문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윤리적 관점에 해당하는 질문이에요. 알 권리야, 잊힐 권리 중 어느 권리를 더 우선시해야 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나의 좀 흑역사가, 나의 과거의 흑역사가 인터넷에 돌아다닌다. 지우고 싶죠? 그게 바로 잊힐 권리예요. 자, 그런데 아니야.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정보는 공개되어야 해. 이런 게 바로 알 권리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잊힐 권리는 어떤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한 권리이고요. 알 권리는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권리예요. 뭐가 옳다, 그르다 이런 뭔가 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두 개의 가치가 충돌했을 때 어느 가치를 더 우선시해 주는 게 바람직한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바로 이 질문인 거죠. 즉 어느 권리를 더 우선시해야 하느냐, 어느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이게 바로 윤리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런 알 권리와 잊힐 권리라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게 바로 윤리적 관점에서의 핵심 질문들, 그 질문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관점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을 봤을 때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 왜 안 되는지는 이제 여기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통합적 관점으로 봐야 하거든요. 통합적 관점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통합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을 모두 고려해서 사회 현상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걸 통합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합적 관점이 왜 필요하냐? 사회 현상은요,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서 딱 나타나게 된 게 아니에요.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이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관점으로만 사회 현상을 바라본다. 그러면 그 사회 현상을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통합적 관점을 가져야지만 그 사회 현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복잡한 사회 문제를 우리가 통합적 관점으로 봐야지만 그 사회 현상의 다양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서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병을 치료하는 문제, 질병과 관련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면증에 걸려서 진료를 받기 위해 왔습니다. 자, 그럼 의사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시간적 관점으로 언제부터 불면증이 있었죠? 또는 공간적 관점으로 그 혹시 집 주변에 뭐 소음이 발생하는 공간이라든지 뭐 빛이 강하게 들어오진 않습니까?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고요. 또는 사회적 관점으로 너무 취업이 힘든 현실이 지금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불면증을 좀 일으킨 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윤리적 관점으로 너무 대기업에만 취업을 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적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기업에도 취업을 고려해보는 게 어때요? 이런 식으로 윤리적 관점으로도 접근을 해보는 거죠.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이 환자의 어떤 상황을 잘 파악해서 그에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합적 관점이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사회 문제, 사회 현상을 분석해야지만 그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의미들, 다양한 의미를 파악을 해서 또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여러 관점을 종합해서 사회 현상, 사회 문제를 바라보면 한 인간과 사회를 통찰하는 능력, 이게 우리가 통찰력이라고 해요. 이 통찰력을 기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통합적 관점을 사례에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냐면 어떤 현상을 둘러싸고 관점의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관점인지를 여러분이 잘 매칭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사례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쓰레기 매립장 건설 갈등. 자, 이 쓰레기 매립장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죠. 그런데 이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둘러싸고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갈등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둘러싸고 우리가 각각의 관점으로 어떻게 또 접근을 하고 해석을 해보고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관련해서 시간적 관점으로 분석해 본다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버리는 쓰레기가 혹시 미래 세대,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이 현재에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했을 때 미래 세대, 50년, 100년 뒤에 미래 세대에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를 고려해 보는 거. 요게 바로 시간적 관점으로 분석을 해 본 거죠. 또는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을 했을 때 그 약속한 대로 사후 관리가 잘 되어 왔는지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과거에 뭐 A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되었었는데 이때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됐었는지 과거를 살펴보는 거. 이게 바로 시간적 관점으로 분석을 해본 거죠. 또는 공간적 관점은 우리가 이제 지형, 토양, 인구 분포 등 지리적 특성을 분석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했을 때 그 주변에 뭐 지하수가 있어서 오염이 되진 않는지, 또는 그 지역의 지반이 약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했을 때 뭐 지반이 무너지진 않을지, 또는 그 지역의 인구가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한다. 이런 지리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결정한다. 이런 게 바로 공간적 관점으로 이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바라본 거죠. 자, 또는 사회적 관점은 이런 거죠.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할 때 뭐 환경과 관련된 뭐 법을 잘 지켰는지, 폐기물 관리법 같은 이런 관련 법률을 잘 준수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지 이런 걸 따져보는 게 바로 사회적 관점이고요. 또는 님비 현상. 이 님비 현상이 이게 지역 이기주의를 뜻하는 거거든요. 님비. 이게 not in my backyard. 그러니까 내 뒷마당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혐오 시설은 우리 지역에 건설하면 안 된다라는 지역 이기주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님비 현상이 어떤 개인들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혹시 이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했을 때 좀 보상이 좀 불충분해서 이런 님비 현상이 나온 건 아닌지, 이 님비 현상을 유발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검토해봤다. 사회 구조적 문제, 사회 구조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죠. 이 문제를. 이런 게 바로 사회적 관점으로 쓰레기 매립장 건설 갈등을 분석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윤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쓰레기 매립장이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공공의 이익과 어떤 개인들의 행복 추구권, 개인의 권리가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시하는 게 바람직하고 적절한 건지를 고민을 해봤다, 탐색을 해봤다. 그렇다면 윤리적 관점에서 쓰레기 매립장 건설 갈등을 바라보게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 사회 현상이 주어졌을 때 각각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주제로 연습을 또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4가지 관점을 공부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의 의미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또 마무리는 이거죠. 각각의 관점들로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이 4가지 관점으로 사회 현상, 사회 문제를 분석해야 하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가 바로 결론이 되겠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과는 또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안녕.